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경 선생이고요. 저희 고2 애들 이제 여름방학에 어떻게 할지 그거랑 그 다음에 2학년 선수능반이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업 진행하는데 그것들 차례차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포인트만 딱딱 짚고 갈게요. 지금 저희 이제 2학년 얘네는 1학기에 거의 문학을 했고 2학기는 독서가 들어가요. 근데 독서를 하는 학교도 있고 문학을 연장하는 학교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이제 랜덤인데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고 3학년에 가면 이제 엄매하고 화법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능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고3 때는. 그래서 문학은 뭐 기존에 우리 1학기 때 이제 배웠던 것처럼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형태들의 이제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저희 1학기에 계속 시험 봤던 형태고, 독서 같은 경우 2학기에 독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생소하실 텐데, 독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독서라는 그 교재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독서에는 비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문학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선생님들이 비문학만 골라서 하세요. 근데 교과서에 비문학을만 가지고 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을 무조건 넣으세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문은 그대로 넣지만 이제 문제 자체를 변형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서도 이제 교과서에 들어오는 게 거의 3, 4개 정도 되고 수능 기출의 수특, 뭐 부교재 뭐 하면은 총 10개에서 13개인데 저희가 준비할 때는 시험에 10개하고 13개가 들어오면 거의 20개 이상을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비문학 지문이 들어오면 그걸 연계해가지고 걔를 그 토대로 해갖고 변형할 수 있는 문제 지문까지 싹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학년 때, 아주 2학년 2학기 때 아주 신나게 문제들을 내시는데 그동안 그 내신을 잘 쌓아온 애들이 미끄러지는 포인트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는 저희가 뭐 맨날 중학교 때도 선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비문학 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모의고사 풀어봤어요, 매산비 풀었어요, 요 정도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럼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문학 내신도 내신답게 하면 돼요. 그때 들어가서 범위 정해진 걸 가지고 내신답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당연히 비문학 지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단락별로 끊어가지고 이제 독해를 시킬 건데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내신이 시작됐을 때는 각 학교의 작품을 가지고 내신답게 다 끊어가지고 외우게 해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할 때는 애들이 막 말을 하는 게 문학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문법이 나요, 막 이러거든요. 그 정도로 애들이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그 독서 파트의 내신은 시간 부족이에요. 그래서 거의 등급 결정 획은 시간 내에 풀었냐 그러면 1등급이고요. 거의 애들이 시간 내에 못 풀고 알면서도 찍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표출이 되는데, 이거 거의 휘문고 같은 경우에 애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풀고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걔네는 2학년인데 뭐 수능 기출, 그다음에 박사 논문 갖다가 막 변형해서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내신 시험이에요. 거의 모의고사랑 거의 수능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됐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요, 지금 학교가 2학기 때 문학을 하든 비문학을 하든 엄매를 하던 간에 이제 방학 때는 저는 뭘 할 거냐면 얘네는 방학마다 수능 수업은 다 짚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 범위를 영역을 다 짚고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학하자마자 또 이제 모의고사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2학년 정도 되면 모의고사 성적이 또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대비를 할 건데, 문학 개념어 정리는 요거는 당연히 방학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계속 반복해서 제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당연히 들어갈 건데, 제 수업 들었던 애들은 이거 1학년 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의 시 100개, 소설 80개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예비고 올 때 정리하고 1학년 올라왔고, 그 다음에 1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또 정리하고 2학년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의 수업 시간에 녹여서 설명을 하다 보면 거의 대답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거를 고3 가기 전에 딱 개념을 가지고 가면 얘네들 예비 고3 때 그 겨울방학에 뭐 하냐면요, 그 수특이 나오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 개념 수업부터 시작을 하세요. 다 개념서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전시가 작품하고 이제 이런 거 들어갈 건데요. 고전시가를 같이 어휘가 있어요. 저희가 외워왔던.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작품을 몇 작품 볼 거예요. 그래서 2학기에 문학은 없지만 그래도 문학 푸는 감각은 고전시가 특히 긴 거 가사 같은 거라든지 요즘에 수특에 연계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같이 읽어가는 독해 연습을 할 거고, 그다음에 현대시 작품 같은 경우에도 현대시도 이제 독해법 위주여서 낯선 작품 던져주고 그 독해하는 것들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작품별로 1학년 때처럼 뭐 작품별로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실질적으로 문제를 던져주고 독해해보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이제 그런 걸로 포인트 잡는다 보시면 되고.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좀 이번 방학에 비문학은 많이 좀 제가 신경을 쓸 건데요. 그 타이틀은 손으로 읽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 주면 그냥 눈으로 읽거든요. 거의 남자애들은 거의 눈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거의 이제 이렇게 체크한다 보시면 되는데, 국어의 그 모든 성적을 깎아먹는 건 눈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풀잖아요. 그거는 거의 독이에요, 독. 그래서 그렇게 푸는 애들은 이게 성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건 국어는 문법 자체도 손으로 푸는 거거든요. 손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따라서 OX 표시하고 이래야만 같이 이 뇌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 읽는 비문학은 접속사 위주의 독해법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 이제 알려줄 거고, 밑줄 치는 방법, 정말로 이렇게 긴 거를 읽는데 어디다가 밑줄을 치고 포인트에만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아이들이 고3 올라가서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딱 비문학 던져주고 자 이거 해봐 그러면 선생님 어디다 밑줄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연습시킬 거고요. 각 학교의 내신 기출문제 있잖아요. 독서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많이 접하게 할 겁니다. 자, 엄매인데 어머니들이 저희 애는 엄매를 안 할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화작을 할 거고, 특히 남자애들은 이미 정해놓은 애들이 많아요. 나는 화작이지 엄매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법을 안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이제 문법을 다 제가 짚지는 못해요. 너무 짧기 때문에 시간이. 그런데 이 문법이라는 게 저희가 1학년 때부터 예비 고1부터 계속 해갖고 왔잖아요. 1학년 때는 1년 내내 문법이 손에서 떠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고 겨울방학에 한번 문법을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요. 예비 고2 그 시점에. 그런데 그걸 고2 때 이 커리 자체가 단절이 돼버리거든요. 학교 커리 자체가 문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3을 딱 가면 그때 엄매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게 공백이 커가지고 애들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내가 수능에서 정말 6월 달인데 내가 엄매를 했는데 맨날 틀려. 그럼 거기서 화작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문법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엄매가 좀 많이 유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엄매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해봐라고 하셔야 돼서 여름방학에는 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 파트만 짚고 갈 거예요. 그래서 품사만 애들이 잘 알아도 요거거든요. 얘만 잘 알아도 앞으로 뒤로 이게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얘가 품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사만 잘 찾을 수 있어도 문법은 반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딱 대놓고 이거 뭐니? 이건 명사, 동사, 형용사 이거 구분 못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희가 문장 성분할 때 여기 품사로 다시 와가지고 얘부터 다시 짚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얘만 맥을 놓지 않으면 그 뒤는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어서 그거만 갖고 갈 겁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그 비문학 저희 지문 비문학 그 내신 대비할 때 제가 만드는 자료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주 징글징글하다 하는데 그냥 지문 자체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부족하려면 거기에 들어오는 지문을 싹 다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문을 외우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 그 다음에 접속사들 해가지고 이 자체 이게 이렇게 긴 글에서 요만큼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얘네가 달아야 되는 답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비문학 지문을 외우게 하는 거죠. 수능하고 완전 다르지만 그냥 내신은 내신답게 하면 되니까 어머니들이 2학기 때 독서 내신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신이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죠.
네, 요게 이제 다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고2 애들은 전 영역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도 할 거고, 문학에서는 개념을 더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품사 파트, 문법 들어갈 거고요. 비문학도 당연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이제 또 방학 때마다 제가 하는 건데요. 이건 정규 수업과 다르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하는데, 모의고사 풀면 내신보단 잘 나와요 해도 지금 고2 성적이 고3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고2 애들 1등급이 나와도 그게 정말 1등급이 아니거든요. 고3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의 약점을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약점이 뭘까? 100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점 극복하고 싶은 애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45문제, 그것도 국어가 가장 심하거든요. 시간 내에 어떻게 풀어내나, 이제 이런 것들이고, 시간 조절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수업인데, 이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필요한 걸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고2, 고3 애들이 들어오는 수업인데, 와가지고 시간 80분을 딱 재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건데, 좋은 건 뭐냐면, 애들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져가서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자기 뭐 집에서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80분을 재서 모의고사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풀고 그다음에 저한테 확인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 분석표 나갈 거고요. 요걸 하다 보면 얘 약점 유형이 여기서 잡혀버려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을 얘네 보이시죠? 거의 모의고사는 이 패턴 유형이 반복이 된다 보시면 되고 아이들 분석표 작성하게 하면 틀린 것만 제가 체크하라고 그래요. 그게 약점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틀린 애들을 이렇게 골라서만 틀려요. 이게 현대시잖아요. 현대시 안에 3개의 패턴이 있는데 이걸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려운 것만 틀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약점 유형을 잡아서 개별과제 50문제가 나갈 거고요. 그럼 개별과제 50문제면 얘는 문학에서 요 패턴을 틀리는 거거든요. 50개면 현대시의 그냥 문학의 소설의 그 패턴 하나만 잡아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문이 50개인 거예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예요. 얘는 요 지문에서 얘네 이 2개는 잘 해요. 근데 구절의 의미 파악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만 골라가지고 50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만 애가 계속 풀게 되는 거죠. 계속 풀면서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50개 그거 해갖고 온 거를 저랑 같이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전주 수업에 과제에 대한 것도 저하고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하면 또 약점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 3-4번을 돌리면 아이가 이제 시간 내에 어떻게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1번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푸는 건 그건 바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자기만의 어떤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야, 요번에는 어떻게 풀었어? 1번부터 쭉 풀었어요. 하지 말고, 네가 자신 있는 거 뭐야? 그럼 문학이 자신 있대요. 문학에서도 뭐가 자신 있니? 소설이요. 걔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서 걔 먼저 풀고 나머지는 풀다가 이제 한 문제당 1분이 넘어가면 제끼는 거거든요. 표시하고. 근데 요즘 애들이 가장 못하는 게 제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못 풀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굉장히 심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넘기지 못하니까 뒤에가 모의고사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쉬워져요. 30번대 이후로 갈수록 쉬워지는데 여기 앞에서 끙끙거리다가 이 뒤에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그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분석하다 보면 봐봐, 이거 다시 풀어봐. 그럼 한 번에 다 풀어갖고 오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가 바보 같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수업인데 방학밖에 못해요. 근데 여름방학은 짧아서 제가 여름에는 거의 이제 안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해갖고 요번에 오픈을 하거든요. 겨울방학에는 거의 한 6, 7번까지 하는데 여름에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한 3번, 4번 정도?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아이들은 심적으로 모의고사 볼 때 이게 너무 든든하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여름방학에 오픈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 기존 아이들, 이제 내신 2학기 대비하고 이런 아이들 이제 컬이었고요. 요거는 내신 대비 안 하는 아이들도 이제 들어오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2 선수능반 컬인데요. 수능으로 돌아서는 게 빨라졌잖아요. 정시로. 그래서, 제가 딱
2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들어갈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콜이 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저 수능 하고 싶은데 반 열어달라, 오픈해달라, 막 그러는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학기 중에는 솔직히 그 반을 시간을 이렇게 딱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까지 기다려라고 해놓고 이제 선수능반을 오픈을 하는데 아마 다른 학원에는 두 개를 같이 이제 이렇게 병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이 안 나서 이제 여기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아직은 고2고 그다음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개념 먼저 짚고 갈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하고 문학을 두 개로 나눠서 교재가 2권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그다음에 문학, 비문학, 문학 이렇게 가고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에는 예비고 3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출을 풀릴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수능 기출을 풀리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왜냐면 얘네 내신하다가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파트별 개념이 안 돼 있어서 개념 먼저 잡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문학 독해 원리해서 비문학 독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 산문하고 고전 시각 개념하고 할 거고 모의고사 클리닉 수업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함께 돌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완벽하게 정시에 맞춰진 수업이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여름방학 2학기 대비하는 그 특강반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얘는 완벽하게 수능에 맞춰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개학해서 9시월 가면 얘네 거의 내신하고 상관없이 가는데 그 중에서 내신 대비 해달라는 애들은 만약에 다른 반이 내신이 8회로 간다 그러면 얘네는 4회만으로 해가지고 딱 내신 대비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정시를 이걸 수능 대비할 건데 비문학 제재별 독해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비문학을 제재별로 잘라서 들어가는데 인문 예술 이렇게 가고요. 사회 과학 이렇게 가면서 제재별로 어떻게 독해를 할 것인지 그 디테일한 방법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개념 완성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 작품들은 내신 작품이 아니고요. 내신 작품은 너무 쉽기 때문에 수능 출제하고 연계율이 높은 작품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개념 완성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내신 대비 반보다는 좀 더 수업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작품도 고3 작품에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12월, 2월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잖아요. 저희 고3 애들 스타트인데 어머니들이 이제 이쯤 되면 고민이 많으세요.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막 그러시는데 좀 저는 오픈 수업, 대강의 수업 그거는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소수 수업으로 같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효과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시면 본격적으로 그 고3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개년 수능 기출 분석부터 들어가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출을 왜 풀어야 되나요? 이 패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출은 꼭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풀리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 때 1분기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문학 패턴 공략인데 문학이 여기 보시면 본강의 심화 강의가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본강의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을 푸는 거고 심화 강의는 문학을 패턴별로 아주 자세하게 잘라가지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여기에서 요 패턴 수업을 듣다 보면 와, 문제를 이렇게도 접근을 해요? 라고 하면서 되게 감탄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왜 이제까지 문학을 왜 그따위로 공부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파트인데 그 파트별로 이제 아주 패턴별로 아주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방학 때 모의고사 클리닉 수업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정규 수업으로 2개 들어가고 모의고사 클리닉 수업으로 다시 불러서 시간 재가지고 푸는 그 연습을 같이 시키면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분기 3, 4월 가면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풀 거예요. 여기서는 수능 기출 풀었고요. 여기 평가원 교육청 기출 풀고 여기서는 소설을 쪼개가지고 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고난이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이 고난이도 모의고사는 뭐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사설이나 그 막론하고 정답률 50% 밑에 거를 모아가지고 애들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거 풀면서 거의 앞에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보다 더 헤매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그냥 허투루 푸는지 몰랐다라고 막 그 하는 파트가 여기인데 고난이도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패턴 공부, 비문학을 또 쪼개가지고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 8월 가시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연계 지문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파트 정도 가면 여기에 이제 수능 수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특이 나오면서 수특 작품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수특이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7, 8월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특에 있는 작품을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율이 높은 작품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한 번 더 달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그거 앞두고 이 모의고사 저희가 애들이 멘탈이 여기 6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9월 모의고사는 좀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6월까지는 애들이 재수생, N수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3 애들끼리 경쟁이라면 9월부터 이제 N수생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가지고 모의고사 푸는 거, 그다음에 시간 내에 약점 공략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많이 맞춰서 가게 될 거고요. 9, 10월은 이제 저희 파이널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갈래별 파이널을 해줘요. 그래서 갈래별로 나올 수 있는 작품들, 거기에서 이제 찍기에 이제 뭐 선생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적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애들의 신뢰도가 쌓이는 건데요. 여기에서 갈래별로 다 비문학하고 그다음에 문학하고 갈래별로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를 공략을 해가지고 정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특 같은 경우에 애들이 혼자서도 보지만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에 정리하고 겨울에 또 한 번 정리가 들어가서 3번을 정리를 해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방터리는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자세하게 각 분기별 어떻게 할 것인지 고3 이제 커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2 수업은 화요일하고 수요일 6시예요. 그래서 고2 2학기 이제 내신과 수능 같이 가는 그 반은 요거고요. 고2 선수능 수업 반은 일요일 10시에 오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얘는 정규 수업 들어오시고 이거는 그냥 신청에 한해서 해요. 근데 10명을 넘을 수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10명까지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대기를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는 수업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되고 2번을 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고 아이가 해봤을 때 나는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화목에 세 타임을 깔아놨어요. 9시 반 이게 시작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작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모의고사 한 3번, 4번 정도 풀고 9월 모의고사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다 돼서 네. 거의 들어와서 80분 풀고요. 그 다음에 하면 거의 3시간 잡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걔가 오답하는 시간이 이게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어머니들이 이제 모의고사 뭐 쓰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아이들이 풀어봐서 수능 기출도 많이 풀었어요. 고2 정도면. 그래서 많이 오픈된 건 말고 제가 이제 사설이나 아니면은 교육청 아니면 평가원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45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80분이 아깝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3시간에 80분이 포함됐는데 그 푸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목표거든요. 뭐냐면 모의고사는 절대 웬만하면 숙제를 안 내줘요. 와서 푸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그래서 80분 동안 얘가 어떻게 풀고 진행을 했고 어디까지 풀었으며 어떻게 푸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80분이 와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긴장을 하고 풀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3시간인데 어떤 아이들은 3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답하는 게 되게 이렇게 느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 3시간인데 거기서 더 오버될 수는 있다. 근데 3시간 안쪽으로 끝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등급 찍는 애들은 왜 들어오냐면 저 1등급인데 완벽한 1등급이 아니어서 불안해요.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80분 내에 풀고 하는데 거의 한 2시간이면 그게 들어와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 하냐면 전주에 내줬던 약점 공략 그 테스트 그거 질의응답 받고 그 자리에서 불안하다고 하는 것들 약점으로 잡히는 걸 지문 한 번 더 주고 더 풀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르고 똑같은 시간이 들어와도 똑같은 모의고사 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2학년인데 1학년 걸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2학년인데 3학년 걸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아니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깔아놓은 건 화목, 요 하루에 3타임씩 깔아놨는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미리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일주일에 2번 하고 싶다 그러면 화목 들어오시면 되고요. 한 번만 된다고 하면 화요일 뭐 요 시간 하나만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 시작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작 시간에 해갖고 여기서부터 80분을 풀고 그 뒤에 저랑 클리닉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과제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고의를 모의고사 보듯이 문학은 그러니까 현재 고3 시험 문제가 아니라 고3은 엄면을 하셔서 선택하잖아요. 네, 고의 거. 고의 걸로 위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고의 거가 정말 탑을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고3 엄매 걸로 해갖고 제가 풀려요. 그래서 제 작년 겨울에, 올해 겨울에 이제 진행했을 때 고1 애가 거의 3학년 초반 거까지 풀고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애들은 3월 모의고사 그냥 100점인 거고요. 개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얘 능력에 맞지 않게 좀 어려운 걸 주면 애들이 좌절하고요. 안 그래도 싫은 국어에 그냥 손을 놓게 돼버려서 저 같은 경우에 자존심 상하겠지만 너 2학년인데 그래도 1학년 거 후반 거부터 풀어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풀만한데 라고 풀면서 점점점 올라오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요. 2학년인데 들어보내는데 제가 1학년 거 풀렸다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걔 능력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마다 다 다른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저는 어디 것까지 풀었고 그다음에 뭐 몇 월 개 뭐 모의고사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모의고사 시험지를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네. 더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